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오늘 궂은데 많이 오셨네요. 자, 오늘 뭐 무료 특강 한번 기회를 준비했는데 이제 뭐 공부할 좀 시기가 됐죠. 네, 우리 중개사 시험이 이제 그 양이 많은데 좀 요약을 좀 해서 그 공부를 좀 쭉 좀 해야 될 시기가 됩니다. 이 공법 공부는 뭐 되게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는데 그 일단 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공부에 어떤 그 목표가 생기고 이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줄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거를 자꾸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제가 거기 뭐 인사말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공법은 양이 많으니까 그걸 이렇게 줄이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줄인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공법은 어렵고 뭐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내용도 많아서 그 가장 두 가지가 제일 이제 우리가 양이 많고 또 하나씩 하나씩 읽어봐도 이게 무슨 용어인지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그 어려운 점이 뭐라는 걸 파악을 해야지 일단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그 어려운 용어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았으면 그거를 이렇게 축약을 해서 반복학습 이렇게 딱 공부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도 이게 어떤 목표가 없으면 이 공부가 계속 우왕좌왕하다 끝납니다. 그래서 시간만 소비하고 공부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목표를 딱 잡으라고 이렇게 요약집을 좀 드렸으니까 그 요약집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 무료 특강 교재니까 이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그 사실은 요거 말고 요거보다 조금 더 범위가 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장년도 기자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우리 그 한눈에 보기라는 원래 또 요약집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하셔도 이제 그거 가지고 또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 내용은 이제 그 국토계획법의 내용을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한번 쭉 오늘 훑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요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보면 한 3시간 정도 안에 오늘 이제 한번 끝내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렵겠지만 한 3시간 정도 하면서 전체적인 공부 순서를 잡는 겁니다. 순서. 순서를 잡아야지 그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번호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번씩 공부하는 순서가 내가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속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첫 번째 순서가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순서는 도시관리계획의 6가지 내용으로 들어가서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 사진 한번 보고 넘어가서 7번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 만드는 거 도시계획시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상세한 개발계획을 만들어주는 거 지구단위 계획하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선계획이 끝난 거예요. 선계획. 국토계획부에서는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먼저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계획 파악하는데 이 계획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최소한 8문제에서 10문제 사이에서 나와요. 국토계획법이 12문제니까 최소한 8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나올 때는 그 후개발 부분들을 별로 안 내고 그 후개발은 선계획이 나오면 선계획에서 한 8문제 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그 토지거래가지에 3문제 내고 그 중간에 거기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8번, 9번에 있죠. 그리고 이제 10번에 보시면 그 개발행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이렇게 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각각 한 문제씩 이렇게 아니면 그 개발행위 허가지에서 한 2문제 그 다음에 거기 10번 파트에서 3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이게 선계획에서 8개에서 9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후 개발 파트에서 3문제 정도 나오고 토지거래가지에서 3문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의 그 12문제가 국토계획법 나올 때 이런 순서로 공부를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다음 도시관리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을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들어가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그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도로나 공원 만드는 도시계획시설 배우고 지구단위계획 공부하면 선계획이 다 끝나는 거라고요. 이렇게 머릿속에 공부 순서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면 그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그 뭐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정비법에 가보면 그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뭐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국토계획법에서 이해를 해야지 도시개발법 가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또 연결이 된다고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순서로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그 광역도시계획부터 한번 좀 보시죠. 우리 그 국토계획법은 지금 제목을 보면 국토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 토지에 대한 규제죠. 네, 우리 국토에 대해서 자,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토의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세 가지 계획을 만들어 주죠. 세 가지 계획. 그럼 국토에 대해서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자, 행정청이 국토에다가 계획을 만들어 줄 테니까 계획대로만 이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알아야지 무슨 계획인지. 이 계획의 내용을 이 중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시고 이 사무실을 경영하시려면 특히 땅에 대한 중개, 이 토지에 대한 중개를 하실 때는 이 계획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를 서류를 보고 확인을 쭉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땅을 매수하는 사람들한테 야, 이 땅은 이런 식의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이 계획에 맞는 형태로만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시험을 보기 위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실을 경영하시다 보면 이거저거 많이 이제 그 계획에 대해서 모르는 거 이제 관청 가서 문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문의해 보면 또 새로운 지식을 또 얻죠. 실무적인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보기 위한 그런 계획의 내용을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적인 거는 실무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맞는 형태로만 이용하라.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의 이름이. 그리고 그 계획의 이름이 어떻게 들어가요? 처음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보다 이제 밑에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들어가죠. 예. 원래 도시기본계획은 원래 정식 이름은 도시군기본계획인데 그냥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약칭으로.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하고 이 도시기본계획으로부터 이렇게 지침을 받아서 우리 일반인들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나온다. 이렇게 도시관리계획까지 나오게 돼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도시관리계획이죠. 우리 작년도에는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나왔었어요. 도시기본계획은 안 나오고. 그러면 올해는 도시기본계획 문제를 내고 광역도시계획을 안 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반대로 광역도시계획 문제를 내고 도시기본계획 문제를 또 한 문제 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보다는 이 도시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일반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니까. 그럼 얘네들은 일반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 아니네요. 그렇죠? 속으로 야,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은 일반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장기적인 방향만 제시한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야, 미래에 대한 자, 우리 서울이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거냐, 이렇게 장기적인 발전 계획, 마스터 플랜 뭐 이런 거, 이런 형태의 느낌이 도시기본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은 얘는 뭐예요? 도시기본계획보다 위에 있는 건데, 이 넓은 지역, 광역이라는 것은 2개 이상 도시가 이렇게 묶여 있는 장소, 그거 있었죠? 네, 이제 우리 그런 거 기본적인 개념 아닙니까? 광역도시계획할 때 광역은 광역이 광역시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광역이라는 것은 넓다는 의미인데 그 한자풀이가 넓다는 의미인데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성남하고 도시가 연계돼서 개발이 돼야 되죠. 우리 성남에 우리 분당이나 이렇게 판교 사는 사람들은 직장을 서울로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교통 같은 거 도로를 놓더라도 서울하고 성남하고 연계해야 되고 또 우리 서울하고 또 고양시 같은 데도 연결해야 되겠죠. 그 일산 같은 데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은 주변 도시랑 이렇게 묶어야 돼요? 네, 묶어서 어떤 계획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인근 도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그렇죠. 대전이라는 큰 도시 주변에 뭐 금산시, 공주시 이런 그 주변 도시가 대전시랑 상호 이렇게 교통이 있고 소통이 있고 또 영향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도시계획은 원래 원래 도시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이 광역이라는 개념을 잡고 2개 이상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야 된다고요. 묶어서 거기를 우리가 광역 계획권이라고 하죠. 이 광역 계획권이에요?
예, 이렇게 그 잠깐 보면 거기 그 01번에 우리 지금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거 받는 날이에요? 남자가? 그래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 마누라는 안 줬네. 그거 볼까? 자 보면 이런 거 뭐 입고 산 지 한참 돼가지고 자 그거 보시면 예전에 누가 이거 속여가지고 준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이거를 남자가 주는 날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2월 14일 날을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그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광역계획. 왜냐하면 광역도시라는 게 넓은 지역이니까 넓은 지역을 일단 잡아야죠 범위를. 그래서 좀 광역계획권이라는 범위를 잡아서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예, 광역계획권을 먼저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머릿속으로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잡아요. 근데 광역계획권은 그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러면 안 돼요.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이라는 거를 정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광역계획권을 정해준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장소가 광역계획권인데,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계획을 수립해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광역계획권을 일단 지정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광역계획권은 서울시 광역계획권이라는 데가 있었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과거형이지만 청주청원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서울시 광역계획권, 청주청원 광역계획권. 네. 그리고 서울시 광역계획권은 이게 서울시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서울특별시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도시죠. 도시죠. 네. 그럼 서울특별시 옆에 있는 도시는 경기도 성남시죠. 그렇죠? 성남시 옆에 여기 뭐 하남시 같은 데도 있고 뭐 하남시 위에 구리시, 뭐 의정부시도 이렇게 있을 테고 경기도 뭐 양주시 쪽에 고양시 이런 것도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도시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우리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도시고 자 여기 바깥으로 나오면 경기도예요. 네, 근데 경기도는 도시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여기 도시 여기도 도시가 있고 여기도 도시가 있고 도시란 말 있잖아요. 도시는 어디였습니까? 특별시, 광역시,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 그 다음에 경기도는 도시가 아니라 경기도 밑에 있는 시나 군 이렇게 6개의 행정단위가 이게 도시잖아요. 우리 공법 공부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하셔야 돼요. 도시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 군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도, 강원도 이런 데는 도시가 아니라고요. 원래 서열상으로는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같은 거죠. 원래 서열상으로는 같은 거예요. 서열. 둘 다 이게 광역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근데 도시라는 개념을 잡을 때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까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데 여기까지 각자 도시로 보고 경기도는 도시가 아니라 경기도 밑에 시군. 왜냐면 경기도는 너무 이게 넓어서 그래요. 범위가 너무 넓어서 도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밑에 성남시, 경기도 밑에 하남시가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시는 주변 도시랑 기능을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 뭐로 묶었어요? 이렇게 광역계획권 이렇게 묶었습니까? 이렇게 묶었죠.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서울특별시와 여기가 이제 경기도의 도시들이 묶인 거예요. 그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보다 높은 이 경우는 국토부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런데 우리 청주청원이라는 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비교를 해보시면 자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청주시란 충청북도 안에 청주시 그다음에 청원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청원군 이렇게 청주시하고 청원군 이렇게 청주시가 제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청주시에 가보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추억들이 쭉 있어요. 있는데 청주시하고 청원군이라는 데도 근데 원래 각자의 도시죠. 시군이니까 그 청주시 청원군 도시였으니까. 근데 청주시하고 청원군도 이렇게 인근 도시이기 때문에 기능을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묶었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는 서울시와 경기도 도시를 묶었죠. 그래서 이게 실제 이 묶어 있는 개수가 얼마 전에 좀 개정돼가지고 28개 이렇게 28개 정도가 도시가 묶여 있어요. 서울하고 주변 경기도시들이 옛날에 30개가 넘었는데 좀 줄었습니다. 몇 년 전에 확인해 보니까. 근데 여기 청주 청원은 좀 몇 개 묶였어요? 2개. 근데 광역계획권은 몇 개만 들어가면 돼요? 2개 이상 도시만 묶이면 되는 거죠.
최소한 2개 이상이니까 2개 이상만 묶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광역으로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광역계획권은 청주청원은 누가 하셔야 돼요? 이 경우는 도지사가 하셔야 된다고. 이거는 국토부 장관님이 개업하면 안 된다고. 국토부 장관님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도시들을 이렇게 묶는 그런 형태일 때는 서울시와 경기도 높은 장관님이 하는 건데 지금 이 경우는 청주청원은 누가 하셔야 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행정관청 서였을 때 국토부 장관님이 있었고 그 밑에가 우리가 특광도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밑에 우리가 시군구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국가행정청, 이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이거는 기초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2개 이상 시군을 묶이면 누가 하셔야 돼요? 도지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우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정리하실 때, 야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요? 국토부 장관님 도지사가? 그러면 그 밑에 이제 2번 보세요. 2번 수립권자. 그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자, 이게 광역도시계획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으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어떻게 수립해야 돼요? 공동수립이죠. 제가 옛날에 광동수립 이렇게 그랬잖아요. 광동수립.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수립.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수립 이렇게 속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공동수립하냐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는 데가 거기가 어디예요? 청주청원이에요? 서울시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다 그러면 충청북도 안에서 청주청원이 이렇게 묶였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일 때는 지금 거기 시장문수 공동이네. 근데 양가로 2번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어디예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니까 시도가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시도지사 공동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네. 그 안에 있는 관청은 아직 몰라도 돼요. 공부하는 순서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습니까? 그 다음에 수립권자가 누구냐 요거를 상 넘어야 된다. 광역계획권에 지정을 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로 넘어오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관청까지 알면 더 좋지. 근데 모르시더라도 일단 그 공부 순서가 잡혀야 된다고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로 가야 돼. 절차. 광역도시계획은 어떤 절차로 만드는 거냐. 제가 옛날에 외울 때 기의수 협심 승공 이렇게 해도 되지만 중간에 3번째 수립 그 다음에 5번째 승인이죠.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이런 거는 일반인들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계획이니까 이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옛날에 제가 이거 수립 승인 이렇게 한다 했었죠. 수립 승인 쓰시고 중간에 뭐라 쓰셔야 돼요. 의협심 이렇게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 의협심 그 다음에 뭐 했었어요. 기공 이렇게 기공 이렇게 수립 승인 의협심 기공 그래서 의협심 강한 사람이 기공 체조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이제 오늘 좀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관청까지는 뭐 세부적으로 못 하더라도 이 공부하는 순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합니까?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파악하고 공동수립. 청주청원이면 청주시장 청운수 공동수립이고 그다음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쳐 있는 2개 이상 시도에 걸쳤으면 시도지사 공동수립이죠. 그런 다음에 수립승인 의협심 기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기초의사 뭐 거기 하여야 한다.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지방의회, 시도 또는 시군의회 뭐 이런 식으로 거기 그 시도 그다음에 시군의회 그다음 밑에 수립권자 다시 한번 나오네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렇게 수립했으면 뭘 받으셔야 돼요? 확정을 하려면 계획 확정을 하려면 승인까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했으면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 거고 도지사가 승인권자. 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을 때는 자기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어. 나머지는 뭐 공고해서 열람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세를 모아서 도시기본계획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한번 쓱 보는 거예요. 이게 한번 훑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제가 좀 시간 비중을 그 도시관리계획에다 많이 둘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이 중요한 거니까 그걸 좀 이렇게 좀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에서 중점 포인트로 좀 잡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이제 서울시에 만약에 나왔다. 서울시하고 주변 도시를 28개를 묶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넓게 범위를 하나 잡고 거기다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이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그러면 서울시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서울시장님 같은 분들이 서울시 안에다가도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각자 도시 안에서. 그럼 여기는 성남시면 성남시장님이 성남시 안에서 장기 발전 방향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때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나와 있으면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합하게 되는 거죠. 이 상위계획이니까 상위계획을 잘 지켜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도시기본계획이 또 나오면 지침을 이렇게 받아서 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이 나왔다면 이건 조속히 수정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확인되면 바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옛날 시험 문제였었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대요. 원래 그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근데 도시기본계획하고 전혀 다른 맞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나왔어도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다. 이거는 조속히 시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지. 이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 문제 풀 때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 도시기본계획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이것도 장기 발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데, 자, 이 도시기본계획은 원래 도시군기본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작, 지도, 시, 군 거기가 도시죠. 그럼 이렇게 각자 도시별로 장기 발전 방향 개우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서울이면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 인천이면 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경기도 성남시면 성남시도시기본계획, 제주도면 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각자 도시별로. 그러면 이때도 그 수립하는 대상 지역. 자, 우리 왼쪽에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광역계획권입니까? 2개 이상 도시를 묶죠. 아까 국토부 장관님이나 도지사님이. 근데 도시기본계획은 묶어요, 안 묶어요? 안 묶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은 각자 도시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청도 필요 없어요. 왼쪽에 광역도시계획 할 때는 광역계획권을 따로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권자라는 관청이 나오잖아요. 근데 도시기본계획은 각자 도시 안에서 하는 겁니까? 네, 도시 안에서는 하니까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고 행정구역 안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관청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요. 수립 대상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 안에서 수립한다. 단 인접도시를 포함할 수 있어요? 네, 거기 그런 거 안 써 있죠? 네, 그거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거기다가 인접도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 이렇게 안에다가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게 원칙인데 성남시 같은 인접도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은 원래 도시 안에서 하는 건데 인접도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그 수립하는 장소가 그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셔요? 수립권자를 봐야 됩니까? 네, 수립권자 왼쪽에 도시기본계획 말고 왼쪽에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가 광동수립이에요. 예,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수립. 아까 우리 서울시 광역계획권은 서울시와 경기도의사 공동수립. 청주초원 광역계획권은 청주시장 청원군수 공동수립이죠. 예, 근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누구예요? 그 도시의 장들이지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 그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 도시에 대해서 수립을 하여야 한다죠.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 거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관청은 개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여기서 우리가 뭐 국토부 장관님이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립권자에서 가장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시 기본계획은 요 기본자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 술집에도 기본 안주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도시기본계획은 이 도시의 기본 장들만 수립하는 거야. 도시의 기본 장들만 수립한다. 이렇게 송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꾸 이게 예를 들어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님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꼬시면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국가계획 관련돼서 뭐 국토부 장관님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뭐 도지사님도 수립할 수 있다 그러지 마시고 도시의 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 장들이 수립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님하고 군수가 자기 도시에 대해서 수립을
하여한다. 그런 거 있었죠? 예. 근데 하나 조심할 건 뭐였었냐면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여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원칙이. 이 원칙이 일단 의무인데 원칙은 의무인데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라는 표현이 조금 좋지 않은데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서 인구 10만 명 아닌가요? 저도 명절이 끝나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맨날 강의하는 저도 헷갈려요. 명절 때 한 5일 쉬니까 이게 50만이었나? 막 이러는데 10만이죠.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나 구는 기본계획을 안이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나세요? 임의적. 우리 이런 것도 교재에 없네, 그렇죠? 우리 교재에는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써놨으니까 주로 제가 원칙 위주로 좀 써놨어요. 원칙도 잘 몰라요. 너무 예외로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예외 이런 건 중요한 예외니까 하나 좀 적어두시오. 여기다가 적어두시면서 지금 어디다 쓰시는지 아시겠어요? 네, 거기 보면 수립권자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자기 도시에 대해서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의무. 수립을 하여야 한다는데 원래는 의무적으로 자기 도시가 우리나라 이제 도시면 그 도시회장들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인구가 10만 명 이하면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해서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을 벗어나서 저쪽 지방에 뭐 강원도라든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가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도시를 찾으면 그런 데서는 기본계획을 안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기본계획을 안이할 수 있다면 기본계획을 안이할 수 있다. 이거 없다는 얘기죠. 그래.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은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강원도에 가보면 광역도시계획도 없고 도시기본계획도 없고 그냥 막바로 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부터 토지에 결정돼가지고 막 토지 소유자를 규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면 기본계획을 안이할 수 있다. 그다음 공부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시 한번 그 공부 순서를 좀 보세요. 너무 그 내용에 매몰되지 마시고 공부 순서가 수립 대상 지역이 특광시 군 안에 수립하면 되고 수립권자 맞습니까? 그다음 절차죠 뭐. 광역도시계획이랑 똑같은 순서로 수립하는 장소, 수립권자, 수립 절차. 그럼 이것도 지금 일반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방향만 제시하니까 수립하는 관청, 수립권자, 그 다음에 승인권자 있었어요? 수립 승인, 그 다음에 중간에 의협심, 의견 청취, 다른 관청과 업무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원회 심의 이런 거 하잖아요. 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기초사라는 거 기공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제 어떤 걸 우리 느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하고 이 본 절차는 같구나. 둘 다 장기 발전 방향, 둘 다 이게 비구속적 계획,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수립 승인, 의협심, 기공으로 끝나는구나 이건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초사협회 뭐 조사 측량을 뭐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라는 거. 그다음에 기초사안에 뭐 토지 적성 평가를 포함해라 이건 좀 세부적 사항이니까 나중에 하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립권자가 지금 누굽니까? 특별시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장군수인데 우리 거기서 나눠야 돼요. 그렇죠? 수립권자를 나누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거기 자치도지사까지가 위에 줄에 있고 수립인 항목에서 시장군수는 밑에 줄에 있잖아요. 그럼 시장군수는 뭐까지 받고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받고 특별시 광역시장 같은 분들은 승인 안 받고 본인들이 그냥 직접 확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보시면 수립권자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권자 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래서 한번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나서 시장군수는 이렇게 뒤로 바로 빼야 된다고 이렇게. 왜냐면 이분들은 서열이 광역지방자치단체고 이분은 기초잖아요. 기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장님 이런 분들은 서울특별시장님이 기초사하고 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전문가 의견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수립을 했으면 자기 자신이 뭘 한다. 직접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뭐까지 가는 거예요? 승인 가요? 승인 없다니까요. 승인 없다. 승인 같은 거 안 봐. 승인을 국토부장할 때 신청해라.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는 서울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도 위에 국토부장관님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장을 할 때 승인을 받는 거였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한참 전에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직접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 없이 그냥 뭐가 됩니까? 확정됐어요? 외부로 발표하는 공고와 열람도 직접 하는 거죠.
아셨어요? 예,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시장군수 같은 사람들은 시장군수 같은 행정청들은 수립을 했으면 도지사님한테 승인 이렇게 도지사님한테 승인 신청.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승인 신청을 받아서 도지사님이 협의와 심의 절차를 진행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여기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경기도 의정부시장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해서 자기가 도시개발계획을 직접 확정 못 한다고요. 도지사인 상급자한테 승인 신청을 올리면 도지사님이 승인을 내주고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면 그 계획이 확정되고 마지막으로 끝에 공고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송부해서 시장군수가 이렇게 승인 신청을 넣었으니까 도지사님이 승인을 해주고 나면 다시 이걸 보내요. 송부한다고 그러죠. 다시 받아라 그래가지고 시장군수가 이걸 받아서 시장군수가 외부로 발표하는 공고, 주민들 보여주는 열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기본계획도 공부하는 요령은 처음에 수립하는 장소가 어디였었어요? 각자 도시에 대해 수립하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 군, 수립권자도 그 도시의 장들이죠. 그다음에 절차가 있었죠. 수립 승인, 의협심, 그다음에 기, 공. 여기서 수립권자를 나누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아셨어요? 이렇게 한번 쑥 훑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번 가보죠. 도시관리계획.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은 근데 도시관리계획이 어디까지가 다 도시관리계획이에요 지금? 여기 연도 그 저기 무료 교재 중에서 번호로 지금 3번, 4번, 5번, 6번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설 8번 지구단위계획 있습니까? 거기까지가 다 몽땅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심하면 이 부분에서 7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도시관리 문제. 우리 작년도 같은 경우 그랬죠. 작년도 같은 경우가 광역도시계획만 한 문제 내고 도시기본계획은 안 냈어요. 안 내고 나머지는 다 이 3번 도시관리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8번의 지구단위계획까지를 다 그냥 문제를 내서 이제 막 세부적인 것도 물어보고 기본적인 것도 물어보고 막 그런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정규 수업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배워보시고 지금 그 3번의 도시관리계획을 한번 좀 볼까요? 도시관리계획. 자, 도시관리계획도 일단 도시관리계획이 뭐냐? 도시관리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자, 이것도 도시자로 시작하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 군이에요. 근데 이렇게 특광시군에 요거는 개발정비 보전을 하는 계획이네. 이렇게 돼 있어요. 개발정비 보전. 그게 우리 뭐라고 그래요? 실행계획. 자, 도시를 발전시키는 실행계획이라고 그래요. 실제 도시를 새로 개발할 때가 있으면 개발도 하고 낡은 데가 있으면 정비도 해야 되고 또 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은 보존도 해야 됩니까? 예, 보존도 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 저 서울시가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서울특별시의 전체 면적 중에서 녹지 지역이 몇 프로일까요? 제가 예전에 그거 너무 많은데 50% 조금 안 되게 한 4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전체 녹지 지역은 주로 어디 있냐면 서울시 도심지 안에는 주로 주거지역 이런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고 서울시 그 북부권 있죠. 북부권. 서울시 남부권 보면 강남구라든가 서초구, 남구에 그린벨트 있죠. 개발제한구요. 그런 데가 다 녹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지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강 지나가고 이렇게. 그럼 서울에 주로 어떤 데요? 이렇게 북쪽이 있죠. 이렇게 여기하고 이쪽 지역이 대부분 다 이게 이런 지역들이 다 녹지 지역이에요. 녹지 지역. 그 우리 그 서울특별시를 제가 녹지 지역이라는 말은 그 서울특별시는 100% 도시 지역입니까? 네, 우리나라 여기 좀 전에 거기 밑에 그 공사번의 용도 지역에서 우리나라 땅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4개로 나누는 건 아시죠? 예, 공법이 가장 기초니까 우리나라 땅은 크게 4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한다고요.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1번 결정을 해서. 근데 도시지역 중에서 거기 보면 주거지역 6개, 상업지역 중일군요, 공업지역 전일준, 녹지지역에 보생자가 있습니까? 좀 칸이 좀 작아요. 그렇죠? 칸이 좀 작은데 그렇게 도시지역이 원래는 주상공녹인데 주거지역이 더 쪼개지잖아요. 사실은. 예,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제 보긴 볼 겁니다. 근데 서울시는 이 녹지지역 보생자라는 이 녹지지역 자체가 한 45% 된다고 이렇게. 서울시는 100% 도시지역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런 말. 서울시는 100% 도시지역이지 서울시 안에는 관리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울시는 100% 도시지역이에요. 서울시 행정구역은 100% 도시지역으로 보셔야 돼요.
믿으세요? 예, 믿으세요. 이 자료가 있어요. 이 서울시는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 땅은 없어요. 서울시는 100% 도시지역이에요. 근데 서울시 안에 근데 농사 짓고 있는 땅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녹지 중에서 생산 녹지예요. 녹지 지역 거기 녹지 도시 지역 안에 녹지 지역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100% 도시지역인데 저 서울 이쪽에 무슨 뭐 도봉산이라든가 이런 북한산 쪽 이런 쪽에 다 녹지 지역이라고요. 용도지역에서 녹지 지역이 되는 겁니다. 또 이쪽 강남 쪽에 보면 개발 구로구라든가 이쪽 강남구라든가 서초구 쪽에 이쪽 서울시 경기도하고 넘어가는 건 경기도 이런 쪽에 다 그린벨트라고요. 그린벨트인데 개발지구역인데 용도지역상으로는 무슨 지역입니까? 녹지지역이 되는 거예요. 녹지지역. 그래서 서울시는 녹지지역이 이렇게 막 그다음에 주거지역이 한 8% 정도 된다고요. 그 안에 우리 뭐 용산구라든가 동대문구의 집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강남구에도 아파트들이 막 그런 데가 다 주거지역이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상업지역도 있어요. 그 상업지역이 서울시 면적이 한 7%인가 조금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 나머지는 공업지역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용도지역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지도 참고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러한 용도지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자 그렇게 용도지역을 정하고 또 추가적으로 뭐 지구라는 것도 막 하고 이럴 건데 그런 거 자체가 지금 도시를 뭐 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 우리가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려면 모든 지역을 다 상업적으로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이 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여기는 도시적으로 개발하는데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이렇게 행정청이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상업지역이면 상가 위주로 개발하고 이렇게 이걸 지금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니라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이 여러 가지 그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정하겠다는 거죠. 그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개발하면 뭐 난개발 얘기도 나오고 또 자기 어떤 이익을 굉장히 막 취하는 형태로만 개발하잖아요. 남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도시관리계획이 만들어져서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도 하고 또 정비 같은 것도 하고 보존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도시관리계획도 이제 의의를 봤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반권자라고 돼 있습니까? 네,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메모하세요. 이반 대상적이라고 써요. 이반 대상. 도시관리계획은 자 수립 승인이에요. 이반 결정이에요. 이반 결정이죠. 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승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 도시관리계획은 이반 결정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반 결정. 그 순서도 이반 결정이라고 우리 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은 이반하는 이반 대상지역이 있다 이렇게 이반 대상지역. 아까 왼쪽에 도시기본계획 공부할 때는 수립 대상지역에 네, 그렇죠. 근데 도시관리계획은 이반 대상지역 이렇게 그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조금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야 이반 대상지역 이것도 도시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그다음에 시, 군 안에서 이반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맞아요? 네, 이거 맞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관리계획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처럼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도시를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각자 도시 안에서 도시의 장들이 입안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하고 유사하다고요. 그럼 여기도 지금 인접도시를 포함할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 입안할 때도 인접 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계획의 내용을 이렇게 본따온 거예요. 도시관리계획도 도시기본계획이랑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도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군 안에서 수립을 하듯이 도시관리계획도 각자 이렇게 도시 안에서 입안을 해야 된다. 인접도시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안권자 봐야 돼. 입안권자. 그 다음에 결정권자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 어렵죠? 조금 입안권자, 결정권자. 일단 입안권자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너무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면 또 이제 잘 안 되니까. 자, 우리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 누가 입안하셔야 돼? 이것도 도시에 대한 거네. 지금 도시관리계획이니까 도시에 대한 계획이네. 그럼 그 도시의 장들이 입안하는 거죠. 네, 특별시, 광역시, 세종자치시, 자치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각자 자기 도시 안에서 입안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도시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님하고 해수부 장관님하고
도지사님도 위반할 수 있어요? 이게 붙었네. 위반할 수 있다. 어떤 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위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서 살짝 왼쪽에 도시기본계획을 좀 보세요.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도시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니까 그 기본 장들만 수립을 하는 겁니까? 그 기본 장들만 수립하는데 도시관리계획은 기본 장인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위반을 하여야 한다는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도지사, 그다음에 해수부 장관님도 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국가계획 관련돼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그 제주도에 지난번에 공항을 만들어 제주도에 공항 만드는 것도 도시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거죠. 네, 우리 그 도시계획설이니까 기반설이니까. 그럼 우리 공항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국가가 돈을 대줘야 되죠. 네, 그런 게 바로 대표적으로 국가계획하고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이게 제주도지사가 하지 않고 제주도지사 빼버리고 국토부 장관님이 제주도 안에다가 위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또 도지사님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됐을 때 해수부 장관님 왜 들어갔어요? 엑스트라인데 해수부 장관님이 우리. 그렇죠. 이 조연이 완전 한 번만 나오는 일회성 조연인데 저기 수산자원 보호구역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지금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용도 구역 중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관할이 국토부에서 해수부로 넘어갔다고요.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거기 해양수산부가 따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부서가. 그럼 해양수산부 쪽으로 관할이 이렇게 부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뛰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 도지사님도 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위반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이런 사유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자 도시관리계획의 위반은 지금 그 도시의 장들이 각자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위반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다른 관청이 위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도지사님도 위반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결정권자로 한번 가보세요. 결정권자. 자, 공부 순서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도시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을 개발정비 보존하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제가 위반하는 대상적을 써드렸어요. 각자 도시 안에서 위반해야 된다. 위반권자, 그다음에 결정권자. 자, 우리 결정권자가 어떤 관청이에요?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하는 관청. 야,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위반만 하다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결정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결정권자에 지금 누구로 돼 있어요? 시도지사, 그다음에 이렇게 쉼표 찍고 대도시의 시장, 그다음에 쉼표를 찍고 시장 군수라고 돼 있습니까? 자, 요거 이제 간단한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해석. 그 시도지사를 일단 풀어주세요. 시도지사가 누굽니까? 이 원칙적으로 우리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다음에 도지사죠. 이렇게. 그럼 이분들이 시도지사예요. 그게 너무 이걸 기니까 너무 이게 명칭이 기니까 이걸 우리가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도지사. 예. 그 시도지사. 그다음에 쉼표를 찍고 대도시가 이렇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쉼표를 찍고 시장군수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제가 옛날에 수업 중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위반권자가 위반을 해서 결정권자를 한번 찾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특별시장님이나 광역시장 같은 분들이 본인이 위반했으면 본인이 결정권자예요? 그렇게 되는 거네. 본인이 위반해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특별시장하고 광역시한테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종자치시하고 제주자치도지사님도 본인이 위반하면 본인이 결정을 해요? 그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을. 자기가 위반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시장군수는 자 경기도 의정부시 이런데 경기도 구리시 그다음에 군수 이런 분들 있습니까? 자 이분들은 자기가 위반했어요. 자기 도시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했는데 위반해서 결정권자가 도지사님이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결정신청. 이때는 결정신청이죠. 승인은 저쪽에 승인이고 이건 결정신청. 상급자한테 올린다는 개념으로 결정신청으로 가셔야 돼요. 단 이 시장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누구예요? 대도시죠. 네, 여기서 우리가 시장군수가 원래 경기도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인데 경기도 밑에 의정부시는 인구가 40만, 경기도 구리시는 인구가 뭐 20만밖에 안 돼요. 거기는 대도시가 아닌 시고 대도시 우리 성남시 있죠. 인구 90만 막 이렇다. 성남시가 인구 90만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경기도 밑에 시인데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남, 수원,
그다음에 무슨 뭐 우리 용인시 같은데 뭐 안산시, 안양시, 고양시 많죠. 우리 서울시 주변에. 서울시 주변에 그 경기도권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어떻게 해야 돼? 대도시는 별도로 나와서 대도시가 수립했을 때는 대도시가 직접 결정한다예요. 도지사한테 결정받으러 가야 돼요. 아 여기 대도시는 여기서 나와서 대도시 같은 분들은 본인이 입안해서 본인이 직접 결정한다. 근데 이건 뭐예요? 시장군수가. 시장군수가 왜 있어요? 결정권자에. 시장군수가 5번 도시관리계획 때문에 지구 단위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입안했을 때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그러니까 이게 5번 도시관리계획 뭔지 아셨어요?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우리가 6가지 내용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 있잖아요.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입안했을 때는 시장군수가 이런 거를 시장군수가 입안했을 때는 자기가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일단 어려우시면 이런 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은 본인이 입안해서 본인이 어떻게 된다 결정하는데 이렇게 네모를 친 거는 도지사한테 결정 시정 받으러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되는데 이 시장 중에 대도시 같은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본인이 입안해서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시장군수가 5번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했을 때면 이것도 자기가 입안해서 직접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여기 쭉 서 있다는 거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군수 이렇게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결정권자 중에서 예외적으로 누구도 있었어요.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하는 것도 있었고 아까 해수부 장관님이 결정하는 게 따로 있었다. 예외적으로 이런 게 별도로 있다. 나중에 예외적으로 사유 같은 걸 좀 보시면 된다. 그래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이거 힘들다. 잠깐 쉬어야 되겠다. 그렇죠?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세요.